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유류분 1년 지나서 청구할 수 있느냐 또는 10년 지나서 청구할 수 있느냐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두 개가. 예. 그러나 무조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야만이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10년이 지나서도 가능한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이라는 거는 이게 청구기간 1년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1년이, 유류분 청구 기간이 1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망을 하시죠. 여기서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요 시점에서 증여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증여 사실을 인식한 것과 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것, 이 두 개가 결합되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증여를 했지만 몰랐습니다. 또는 여기서 유증이 일어납니다. 유언에는 등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여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까지는 사망 사실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날이 돼야 비로소 증여와 사망 사실을 두 개가 다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1년. 그래서 요 사이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고는,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유류분 당사자죠. 유류분 당사자는 내가 요때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청구하지만, 자,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가 1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1년이 안 지났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소송을 당하는 쪽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이때 이미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주장이 부딪히게 됩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간이 지나서 청구를 하게 되면 유류분이 침해됐든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너가 받을 유류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증여받은 놈이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네가 억울한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기각입니다. 기각. 전부 패소입니다.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증명돼요. 자, 그러다 보니 피고는 필사적으로 이 소송하기 전, 요때로부터 1년을 소급해서 이전에 알았다.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든 언제 인식했는지,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들어오기 1년 전에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부딪힙니다. 부딪히게 되면 모든 재판은 자기가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거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원고는 몰랐다고 합니다. 피고는 알았다고 합니다. 누가 증명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 소송의 판단, 향방을 가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 제가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증명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 있는 자에게 그 불이익이 원고에게 있다면 피고는 팔짱만 끼고 있으면 됩니다. 몰랐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반대로 피고에게 있다면 원고는 너 몰랐는데? 이러고 피고가 증명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피고가 이전에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1년 이전에 알았다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서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 녹음이 있거나 이렇다면 서로 또 메일을 주고받은 게 있거나 또는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장남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대신 딸들에게 얼마를 증여받고 더 이상 상속을 포기한다. 이런 상속 포기 죄송합니다. 이런 상속 포기 각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증 책임은 보통 정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막연한 거기 때문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든 처음에 주제로 돌아가면 피상속인께서 사망을 하시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사망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입니다. 사실은 원고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무리해서 9년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 항변사유 유류분 시간이 1년이 지났다. 그리고 피고가 항변을 하지만 쉽게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년이 지나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다. 자, 그럼 10년을 보겠습니다. 10년. 10년입니다. 이거는 뭐냐 또. 1년이면 1년이지 10년은 또 뭐냐. 상속 회복도 그렇고 대부분의 민사적 권리는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법적 안정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근데 증명 사실은 몰랐습니다. 해외에 있어가지고 몰랐을 수도 있고, 또는 집을 나가서 집안하고 연락을 못 하다가 나중에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만나서 살고 있는데 죽은 것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여기서 증여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청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0년이 딱 지나면 끝입니다, 그냥. 10년이 지나면 알든 모르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 안에 청구를 하지만 여기서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10년의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때 증여를 알았다고 해서 여기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냐? 결론적으로 말씀은 가능합니다, 이게. 대부분은 10년 지나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가능하느냐? 대법원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버님이 여기서 유언을 했습니다. 자, 사망과 동시에 이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서 등기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증받은 상속인이 가만히 있습니다. 등기 안 칩니다. 위험받았다고 말도 안 합니다.
말하는 순간 난리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형제들은 그냥 이게 상속으로 있는 걸 압니다. 그냥 뭐 어머니도 살아 계시고, 그래서 또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뭐 합니다. 뭐 재산 떼어냅니다.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증을 등기칩니다. 머리를 쓴 거죠. 어차피 10년 지나면 뭐 안 되니까. 등기를 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류분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유증등기 친 상속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 그랬냐면, 네가 증여받은 네가 알리지도 않고 그 재산세도 나눠서 내고 마치 그 재산이 유언이 없는 것처럼 상속 재산인 것처럼 행세를 했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렇게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0년이 지나니 이제 와서 등기를 치고 10년 지났다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신의성실,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결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 10년은 이거 제척기간이 아닙니다. 시효입니다. 이건 시효. 만약에 제척기간이면 이놈이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그냥 끝입니다. 왜냐면 시효는 항변사유거든요.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냥 10년 딱 지나면 끝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들어왔는데 피고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10년 지났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그대로 판단합니다. 계속. 그러다 어느 순간 피고가 10년 지났잖아, 이제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면 법원이 그거 갖고 정말 10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서 10년이 지났으면 기각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척기간인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성실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변사유이기 때문에 네가 항변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거를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이 지나도 할 수는 있다. 할 수 있다. 대부분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만약에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면 그리고 유도했다면, 그리고 나서 적발하자격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정리를 하냐면 1년이 지나서도 청구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서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시면 정작 소송 과정에서 실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사망하시고 1년이 지나서 청구를 하는 경우,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청구를 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조금씩 틀리게 되겠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뭐냐면 정황입니다. 정황. 그러니까 몰랐다는 정황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판사님이 보기에 몰랐을 수 있겠구나 라는 심증을 가질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류분 1년이 지나서 청구할 원고가 해야 할 일입니다.
피고는 반대겠죠. 알았다는 정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수집해야 되고 그거를 C줄, R줄로 엮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판사님이 알았겠구나 라는 심증을 굳힐 때까지 말입니다. 따라서 이 1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정황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10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피고에 의해서 유도된 거다. 몰랐다. 근데 그것이 피고에 의해서 유도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권, 그리고 유류분에 대한 소멸시효 청구기간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1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류분의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은 유류분 소송 자체의 OX를 결정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류분 청구 기간 1년이 지나도 피상소송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 또는 10년이 지나도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댓글 다셔도 되지만 보다 자세한 거는 전화로 물어보시는 게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초동에서 이재욱 사무장이었습니다.